쪽 나가시거나 여러분 프린트 보셔도 되고요. 자, 갑시다.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 박스 별표 3개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어차피.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박스를 보시면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여러분?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뭐와 관련된 거, 여러분? 소유권 취득 등기. 그죠? 예. 그리고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이외의 모든 등기. 이렇게 크게 2가지로 구분하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유권 취득 등기는 뭘로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취득세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취득세로 과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뭘로 하라? 등록 면허세를 하라. 그럼 이때 소유권 취득 등기가 뭘로 올 때는, 등록 면허세로 올 때는, 현재 취득세 무슨 세율에서 여러분? 표준세율에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다? 종전 취득세 2%를 뺀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소유권 취득 등기는 등기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죠. 자,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죠, 여러분?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야? 부동산 가액인데 뭐가 달라져, 여러분? 세율이 달라지죠. 세율은 등기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자, 제일 먼저 무슨 등기 나왔죠, 여러분? 보존 등기. 그럼 취득세는 무슨 취득이었어요, 여러분? 원시 취득. 그러면 이때에 원시 취득일 때 표준세율 몇 프로? 2.8. 이게 취득세 세율인데 이걸 취득세로 과세를 못하고 얼로면 등록 면허세로 여기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는 얘기예요. 2%. 그럼 2% 빼니까 몇 프로라는 게 여러분? 0.8%.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존 등기일 때 등록 면허세 세율 몇 프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0.8%. 1000분이 얼마죠? 8로 나왔죠. 1000분의 8로. 이해하셨어요? 다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취득세에서 등록 면허세로 올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단 등록 면허세에서는 농지나 비영리 사업자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비영리 사업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뭐죠, 여러분? 유상이 나왔나요? 예, 유상. 그러면 유상일 때, 매매드나 유상일 때 취득세는 몇 프로였어요, 여러분? 4%. 근데 이걸 뭘로 과세를 할 때는 등록 면허세 할 때 2% 어떡하라? 빼라. 그래서 몇 프로? 2%만 내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유상으로 취득한 게 뭐이면, 농지면 취득세는 몇 프로 갔었죠? 3% 갔었죠. 근데 등록 면허세는 농지가 하더라도 구분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등록면에서 무조건 유상이면 몇 프로 여러분? 농지도 무조건 몇 프로? 2%가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지나 비영리 사업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무상으로 갈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왔죠, 여러분? 상속. 자, 상속일 때 취득세를 몇 프로였어요, 여러분? 2.8%였죠. 근데 이걸 뭘로 하면 등록 면허세로 하면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래서 몇 프로 여러분? 0.8%였죠. 다만 취득세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의 농지면 몇 프로였죠, 여러분? 2.3이었지만 등록 면허세를 할 때는 구분하지 마라 그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상속의 보상 뭘 받았죠, 여러분? 증여 등을 받았다. 그럼 몇 프로였어요, 여러분? 취득세 3.5. 근데 뭘 넣으면 등록 면허세면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래서 몇 프로 여러분? 1.5%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바로 나와 있는 거죠. 요즘 여기까지 시험에 나와요. 예. 자, 이제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뭐 여러분 물권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분 임차권이라든지 이러한 을구 또는 표제부 기재이죠. 여기는 주로 무슨 등기상인데 갑구 등기상이라면 여기는 을구나 표제부 이 변동 등기죠. 변경 등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세율은 무조건 몇 프로죠, 여러분? 1000분의 2. 자, 그래서 물권과 임차권 등기, 자, 여기 잘 봐야 되죠? 무슨 등기와?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일 때. 요걸 봐야 돼. 설정 등기, 이전 등기인지, 요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그 밖의 등기인지 구분하셔서. 자, 뭐 기억하라 했냐면 여기 설이. 2로 적혔으니까 1000분이 얼마 여러분? 2. 그래서 몇 프로예요, 여러분? 0.2%가 되는 거죠. 0.2%. 자, 그 밖에 등기 때는 무조건 얼마랬죠, 여러분? 한 건당 얼마, 여러분? 6,000원 나왔죠. 예. 6,000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 등기 때는 세율을 물어보기보다는 뭘 물어본다, 여러분? 과표를 물어본다. 과표. 자, 과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랬죠, 여러분?
지상권과 가등기를 했죠, 여러분. 지상권과 가등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지상권과 가등기가 제일 중요해.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 지상렬이가 뭐하면 가등기라면 무슨 가액으로 한다, 여러분? 부동산 가액을 한다. 지상렬이가 가등기를 하면 무슨 가액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가액이죠. 자, 부동산 가액은 언제 때 과표였죠, 여러분? 취득 등기할 때 과표였던 거죠? 취득 등기할 때 다 과표가 부동산 가액이었잖아. 근데 얘는 뭐인데도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가액을 과표를 한다? 부동산 가액을 과표를 한다. 주의하라죠. 누가? 지상렬이가 뭐하면 가등기라면 무슨 가액? 부동산 가액을 과표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뭐는?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또 있다. 네, 채권 금액도 과표했다. 채권 금액. 근데 왜 마스크들 안 써? 써. 각자 조심해야 돼. 써.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한 8시간을 그 밀폐된 스튜디오 안에서 계속 촬영했는데, 쓰라. 저는 못 쓰니까 그 친구라도 써야 되는 거죠. 자, 쓰세요.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지상권과 가등기 때 무슨 가, 여러분? 부동산 가액을 과표를 하는데 가등기는 하나가 더 있다. 무슨 금액, 여러분? 채권 금액이죠. 그러니까 결론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지상권은 무조건 무슨 가액이고 부동산 가액이고 가등기는 무슨 가액?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여러분? 채권 금액 두 가지죠. 그러면 가등기는 어떨 때 부동산 가액이고 어떨 때 채권 금액이랬어요, 여러분? 네, 담보 가등기 때는 채권 금액, 소유권과 관련된 가등기 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가.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랬죠, 여러분? 적용 압처. 기억하라고 했죠, 여러분? 압처가 아니라 뭐야? 압처죠. 자, 갑시다.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이 있죠. 적용 압처. 이때는 무조건 무슨 금액이죠? 채권 금액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임차권. 지금 저는 중요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도. 자, 여러분 임차권, 임대차는 대가가 두 개야. 뭐야, 여러분?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과 월세인데 우리 등록 면허세는 뭘로 간다, 여러분? 월세. 뭐야, 여러분? 월 임대차 금액.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뭐야, 여러분? 월세를 바로 월 임대차 금액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자, 임차권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전세권이죠, 뭐. 전세권은 뭐 대가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야, 여러분? 전세 금액이죠, 뭐. 전세 금액.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 있나? 아, 지역권이 아직 안 나왔네, 여러분? 지역권. 지역권 때 당연히 뭐, 여러분? 요역지 가액이죠. 저는 이거 요역지 가액 얘기할 때마다 그냥 기분이 좋아져. 발음하기도 편하고요. 요요지 가액. 안 그런가? 요요지 가액. 됐어요, 여러분. 예. 최근에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온 거 뭐. 모르겠어. 자, 그럼 이러한 물건과 임차권의 설정과 이전이 아니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건당 얼마, 여러분? 6,000원. 아주 중요하죠. 한 건당 얼마, 여러분? 6,000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기억해 두셔야죠. 요 그 밖에 한 건당 6,000원이 적용되는 등기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각종 뭐 여러분 변경 등기, 하여튼 뭐 변경 등기가 나왔다, 뭐 말소 등기 나왔다, 또 뭐 폐지 등기 나왔다, 뭐 분필, 합필, 칠판, 의자 막 나오면 그냥 하여튼 뭐만 아니면 서리가 아니면 당연히 한 건당 얼마, 여러분? 6,000원이죠. 얘들은 이미 설정된 등기에 이미 권리가 발생한 거에 대한 변동이 일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요금 얼마만 내라는 얘기야? 6,000원만 내라 그 얘기입니다. 이미 권리가 기재가 돼 있는 거에 대한 변동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 등기 합시다. 저당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를 한다.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처음 발생하는 거죠. 이때는 무슨 금액을 과표하라고 여러분? 무슨 금액? 채권 금액. 세율은 무조건 0.2단 얘기죠, 뭐. 오케이?
근데 이제 대출금 안 납해서 저당권 뭐로 가는 거야 이제 말소. 그럼 여러분 말소 등기는 이미 발생된 권리에 대한 변동이 일어난 거죠. 이미 설정할 때 돈 냈어 안 냈어? 냈으니까 말소 등기를 할 때는 그냥 요거에 대한 기본요금 얼마나 내라는 얘기야. 6,000원만 내라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영수증 나오게 만들고 영수증 나오면 이제 그때 가서 등기소 가서 뭐 하라는 얘기야? 말소 등기 하라는 얘기야. 말소 등기. 이해하셨죠? 그래서 설정과 이전일 때는 과표가 나오지만 이 설정과 이전을 제외한 그 밖에 등기일 때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분필 때는 한 건당 얼마다 여러분? 6,000원.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자꾸 까먹어요. 그래. 어떡하라고 그러면 나보고 까먹는 걸. 좋은 방법이 없냐? 있죠. 그냥 5,000원짜리 하나 하고 1,000원짜리 포치기 하나 박아가면 되는 거죠. 뭐. 응? 그에다 뭐라고 적어놔? 최저한세. 이렇게 한국은행에다 적어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얼마 여러분? 6,000원. 잊지 마세요. 얼마? 6,000원. 저 등록면에서는 제일 적은 게 얼마 여러분? 6,000원부터 출발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근데 135주 이제 박스 갑시다. 박스 밑에 첫 번째 별표만 보세요. 자, 1%부터 3%까지의 세율을 적용받는 뭐 여러분? 주택. 이거 뭐죠 여러분? 주택. 유상 취득한 경우죠? 자, 유상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 등기를 취득세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어디로 오면 등록 면허세로면 얘는 표준세에서 취득세 표준세 2% 뺀세를 적용한다 못한다? 못해. 왜냐면 주택은 6억 이하는 몇 프로였어요 여러분?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계산식에 따른 세율 나왔죠? 그리고 9억을 초과해야만 이제 몇 프로 나르면 3억. 그러니까 1%짜리 적용 대상이 되면 6억 이하 때는 1%에서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가 나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적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 무조건 해당 밑줄 해당 주택 취득세율에 즉 1% 또는 계산식에 따른 세율 또는 3% 여기에 무조건 몇 프로를 50% 곱한 세율을 어떻게 하라? 등록 면허세 세율로 하라 그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6억을 이달고 몇 프로가 되는 게 여러분? 1%. 근데 취득세로 과세를 못하고 올라오면 등록면허세 요 1%에 50% 얼마? 0.5%로 내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구분지상권은 여러분 민법이나 등기법에서 배우신 개념 동원하시면 돼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분이 계셔요. 저 몰라요. 자, 다음 페이지. 별표 4개짜리가 하나 있네 여러분 거기. 이게 바로 별표 4개짜리가 뭐냐면 우리 뭐 가등기일 때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그 구분해놓은 거죠. 자, 소유권 이전 등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일 때는 뭘로 가표라고? 자, 별표 4개짜리 보세요. 136조 맨 위 별표 4개짜리 해설이 있죠. 소유권 이전 등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때는 무슨 가액으로 가표라고? 부동산 가액을 가표하는 거고 가등기 담보 등이 하나 범죄 때는 뭐일 때는 담보 가등기 때는 뭘로 여러분? 채권 금액을 가표하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당구장 최저한세 제일 중요한 개념 이 다시 한번 말합시다. 소유권이나 물권, 임차권 설정 이전에 관한 산출의 한 세기, 산출세기 그 밖에 등록세율은 얼마? 6,000원보다 뭐하면? 적으면 이때는 6,000원을 적용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면 최저한세란다 그랬죠 여러분? 최저한세란다. 됐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눈으로만 보시고요. 자, 137쪽 갈까요? 탄력세율. 역시 취득 옆에다 적으세요. 취득세 동일. 그래서 탄력세 옆에다 적으라고 뭐라고? 취득세 동일.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표준세는 무슨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탄력세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랬죠. 탄력세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뭐지 여러분?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우리는 뭐라 한다 여러분? 탄력세를 한다 보시면 되죠. 자, 중과세율이 나왔냐? 아, 정말 중과세 짜증납니다. 자꾸 여기서 나오면 여러분한테 맞추기 힘들게 나올 정도로 물어보는데 자, 어쨌거나 이거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지난번에 안 했죠? 우리 등록면허세 중과세. 자,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일단 딱 하나야. 표준세율의 몇 프로에 여러분? 몇 배? 3배.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이야 200이야?
300이죠. 요걸 최근에 뭐 200으로 고친 적도 있어요. 결론. 등록에서 중과세 몇 배짜리밖에 없다 그러면 3배짜리밖에 없다. 요거 일단 잡읍시다. 3배짜리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는 그 세율, 해당 부동산 등기세율이나 법인 등기세율이 자 밑줄 들어갑니다. 얼마로 한다? 100분의 300으로 한다. 100분의 300으로 한다 해서 몇 배로 하라는 얘기야? 3배로 가세하세요. 그 얘기죠. 근데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그 밑에 다만 대도시의 설치가 불가피하다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대도시 밑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밑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뭐야 여러분? 중과세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요즘 바로 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물어보고 있어요. 예전은 여기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취득세에 나와 있어.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잠깐 어디를 보시냐면 101조 적어놓으시고요. 101조 적어놓으시고요. 오세요. 101조. 그럼 101조 보시면 여러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다음 페이지까지 34가지가 나와 있어요. 외워요? 못 외워요? 못 외워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면 출제는 맞추라는 거야? 맞추지 말라는 얘기야? 맞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점은 못 주겠다는 얘기야, 출제위원이. 그래서 그 전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할부금융업이 나왔어요. 할부금융. 그래서 여러분 23번 밑줄 할부금융업. 그래서 할부금융업은 중과세를 하는 거냐 중과세 제외 업종이냐 이걸 물어본 거죠. 이거 맞추려면 이걸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춰라 맞히지 마라. 맞히지 마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나왔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앞쪽 101쪽에 여러분 2번이 나왔어. 2번. 2번이 뭘까요? 은행. 네. 그래서 은행, 할부금융업 등 금융기관은 중과 제외 업종이다. 그입니다. 중과 제외 업종. 이거 우리는 외운다 못 외운다? 못 외우는 거 아이씨 버려.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물어보면 출제는 맞으란가 틀리란가? 틀리란 거니까 틀려줘.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우리 세법 할 수 없이 하나 틀리네요. 응? 할 수 없이 하나 틀리는 거죠? 예. 자 됐어. 다시 137조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등록면에서 중과세는 이런 특징 1번과 2번 묶으시고요. 1번과 2번 묶으세요. 자 137조가 자 1번 2번 묶으세요. 그걸 밑줄 쳐. 어디다가? 대도시. 그래서 1번 2번 다 대도시야. 여기서 대도시는 여러분 그냥 참고로 기억하세요. 수도권을 말해. 수도권이 어디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뭐야? 경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 우리 세법은 수도권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 즉 1번 대도시, 2번 대도시. 다 넘어가. 보지 마. 자, 그 다음 139조 부가징수 갑시다. 자, 등록면에서의 부가징수 별표 2개 표시해 놓고요. 그리고 징수 방법 나왔죠? 기본적으로 뭐가 똑같죠? 취득세가 똑같죠. 원칙이 뭐죠? 신고 납부죠. 예배가 뭐죠? 보통 징수죠. 또 뭐가 인정되죠? 기한 후 신고가 인정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신고 납부 갑시다. 요거는 이미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가볍게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신고 및 납부가 원칙이죠. 자, 양가를 봐. 밑줄 쳐져 있나요? 뭐라고 쳐져 있어? 등록을 하려는 자. 자,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한 자라서 여러분? 취득한 자였어. 지금 제가 얘기해 싶은 건 취득세는 취득을 한 다음에 내는 거기 때문에 취득한 자로 나오는데 등록세는 등록을 한 다음에 내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하기 전에 내라. 그래서 여기 뭐라 해서 등록을 하려는 자. 여기는 과거형, 요거는 뭐야? 미래형. 이렇게 표시할까? 구분돼야 돼. 취득하려는 자가 아니라 취득한 자. 여기는 등록한 자가 아니라 등록을 하려는 자. 그래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편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뭐 산출세 걸차 나왔죠. 언제까지? 박스. 등록을 하기 전까지죠. 등록 전까지죠. 취득세는 뭐였어요, 여러분?
과거에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서 여러분 60일이었죠. 근데 등록면에서는 그냥 언제까지 여러분? 등록을 하기 전까지. 근데 문제는 이 등록을 언제 할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본인만 아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한이 뭔데? 취득세는 확정적인데. 그래서 기산점 나오고 만료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한이 어떻게 돼? 확정적 기한이죠. 근데 등록면에서는 뭐가 없어? 기산점이 없고 뭐만 있어? 만료점이 밖에 없죠. 그 언제부터가 없잖아. 언제부터가 없어서 기한이 뭐 확정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기한이 확정적이야, 불확정적이야? 불확정적이죠. 이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and 뭐 하라? 여러분? 납부하라. 이때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언제까지 말해 여러분?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간섭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여기까지 밑추셔야 돼요. 여기까지 꼭 가야 돼.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록, 등기, 등록, 신청서, 등기, 등록, 간섭, 접수하는 날까지. 하여튼 여러분 등록 면허세를 먼저 내는가? 등기를 먼저 하는가? 등록 면허세를 먼저 내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는가? 등기소 가는가? 다음부터는 볼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은 뭐라 했어요, 여러분? 신고. 2번은 뭐야? 납부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보죠. 똑같아. 이건 취득세와 똑같아. 저거 취득세와 동일하죠. 그래서 뭘 하려면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정 서식인 신고서로 누구한테? 납세지 관할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어떻게 하라? 신고하라. 그래서 신고는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가서 하는 거죠. 근데 2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근거나 지방세 수납 대행기간 밑줄 여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근거나 수납 대행기간 어디라서 여러분? 은행 등 가서 돈을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고는 어디 가고 지방자치단체 돈은 은행 가서 내세요 그 얘기야. 근데 양가로 2번이 나왔죠. 예외 규정이죠. 우리는 이걸 뭐라 표현했죠 여러분? 과세 물건 상태의 변동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어디서 봤던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에서 봤던 겁니다 그랬죠. 취득세에서 봤던 걸 그대로 얼른 끌고 오라고 여러분? 등록면허세. 자, 이때 며칠이네요? 60일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뭐가 남은 일수가 남은 무조건 며칠이에요 여러분? 60일이야. 이제 60일짜리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꼭 적어놔. 뭐가 없다? 30일짜리 있다 없다? 없다. 하여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뭐가 남은 30일 남은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무조건 틀린 거야 여러분. 30일짜리 없다? 작년에부터 없어졌어요. 무조건 60일입니다. 그러면 같이 볼까요? 양그래번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록을 했어. 근데 이 해당 과세물건이 뭐가 됐대 여러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대. 당초 등록할 당시는 무슨 세율 대상이었는데? 표준세율 대상이었던 놈이었는데 얘가 그 이후에 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었대. 그러면 이때는 그 사유 변경된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60일. 60일 이내. 자, 뭐에다가? 과표에다가 뭘 곱해서 중과세를 적용하래. 그래서 이때는 과표 전액에다가 중과세율 때리는 거죠. 그러면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 때리니까 이미 당초 등록할 때 납부한 게 있어 없어? 있어. 표준세를 하면 그걸 어떻게 돼? 빼야죠.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야 되겠죠. 무슨 과세가 안 되기 위해서? 이중과세가 된 걸 방지하기 위한 거죠.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에 뭐가 부과되는 상태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태는 가산세는 빼는 금액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죠. 제외. 가산세를 포함하게 되면 빼는 금액이 커지는 거죠. 그럼 추가 납부세액이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러면 가산세가 나중에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 가산세는 벌금으로 때린 건데 이게 나중에 다른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돼. 그래서 절대 가산세는 빼는 금액에 포함하라 제외라. 제외라. 가산세는 절대 우리 사업상 경비를 인정해줘 안 해줘? 사업상 경비를 인정 안 해줍니다. 벌과가.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가산세 이런 것들은 다 필요경비를 인정 안 해줍니다. 벌금으로 때린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3번까지 묶여있나요? 예, 3번까지가 바로 과세 물건이 뭐야? 상태 변동이죠. 자, 3번 보죠. 당초 뭘 받았다가 비과세를 받았다가 비과세가 어떻게 돼서 취소가 돼서 뭐가 되거나 부과 대상이 된 거죠. 이렇게 연결돼야 돼. 비과세가 취소가 돼서 뭐로 돼서 부과 대상이 된 거죠. 또는 뭘 받았다가 면제나 뭘 받았다가 경감을 받았는데 이 면제 경감을 요건을 위반함으로써 얘가 취소돼서 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추징 대상으로 바뀐 거야. 자, 이거 매치 잘 시켜야 돼.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야. 매치가 다 자기 짝꿍이 있어. 찾아가야 하는 짝꿍이 다 있는 거야, 여러분. 비과세가 취소가 돼서 뭐가 된 거야, 여러분? 부과 대상이죠. 면제 경감이 취소돼서 뭐가 된 거야, 여러분? 추징 대상이었다. 그럼 며칠 이내라고요? 60일 이내라. 그래야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양그릇 4번 별표 2개짜리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해. 등록 면에서 부가징수가 나왔대. 요 4번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세법은 제가 지금 계속 나온다는 부분을 찍어주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런데도 못 맞추는 이유는 뭘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험에 나온 데를 탁탁 집어서 찍어주고 있어.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찍어줬으면 난 인생이 바뀌었을까 봤어. 신고제 별표 2개 등록 면허세 부가징수가 나면 절대 빠지지 않는 규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고요? 신고의제다. 자, 뭐를 다하지 않았어요? 밑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쳐져 있죠? 표시는 다 돼 있어 웬만큼. 이때 여기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했어요, 여러분? 무신고 또는 뭐야? 과소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에서 산출세금을 뭐 하기 전까지는 등록하기 전까지 뭐는 했다 그러면 납부는 하였다. 밑줄. 이때는 쳐져 있네요. 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것을 본다. 그럼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 나온다죠? 따라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 걸 보기 때문에 결론 뭐야 여러분? 결론 뭐야?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을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게 결론이야.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신고 의제 규정.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이미지 심어놨죠. 뭐? 월급날 아저씨가 안 들어온다. 전화 걸어서 뭐를 확인한다? 월급날 돈 갖고 들어오는 아저씨가 안 들어올 때 전화 걸어서 뭘 확인해야 돼? 아저씨를 확인해야 돼? 돈을 확인해야 돼? 네. 이게 남자들의 비애예요. 제가 집에 안 들어와도요 저희 집사람한테는 전화 안 옵니다. 네.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 다음날 도장만 잘 찍어라 이 스키야. 그 얘기. 근데 뭐 안 들어오면 전화 와? 돈 안 들어오면 칼같이 옵니다. 야, 오늘 남양주 안 들어왔잖아. 예, 빨리 사모님 알아보고 전화를 했으나 충성 끊어버리고 또 전화 걸었고, 야, 예, 확인해 본 결과 이따 오후 5시에 입금된답니다. 예, 충성. 그리고 끊어야 돼, 씨. 그래야 집에 들어가서 밥 얻어 먹을 수 있어. 저녁은 안 줍니다. 예. 자, 사모님 주무실 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예. 자,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몰은 하지 않았어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돈은 냈다 안 냈다? 냈다. 그러면 됐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신고를 했지만 안 했지만 신고까지 한 거로 봐주겠다. 그러면 신고까지 한 거로 보겠다는 것을 결론 냅시다. 뭐야?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거를 뭐 부과한다 또는 50% 깎아준다 이렇게 말을 막 바꾸기도 해요, 여러분. 자, 양가로 5번. 납세자가 뭘 하려면 등기나 등록을 하려면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뭐가 있어야 되려면 등록 면허세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 영수증 보면 여러분 4개로 돼 있어. 4개로. 여러분 본 적 있어? 등록 면허세? 이렇게 자, 4개로 구성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두매는 납세 이게 예.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못해요. 두매는 누가 하냐? 과세관청이 와죠. 과세관청이.
그래서 등록면세로 가면은 이렇게 서식에 4개 하고 있어. 여기 예를 들어서 납세무자 보관용, 영수증, 과세관청용, 그 다음에 은행 수납, 금융계 수납용 이렇게 4개죠. 그래서 돈을 내면은 여직원이 돈 탁탁탁탁 세고, 요즘 이걸 안 세죠? 뭘로 세? 지게로 따르륵 나온다. 예전 맨날 이거 세요. 그럼 여기다 돈 받고 탕탕탕탕 찍어줘. 그래서 2장을 푹 뜯어갖고 2장을 누구한테 주고? 고객한테 줘. 고객한테. 그 2매를 자기네 갖고서. 그래서 한 매는 은행이 갖고 있고 한 매는 등록관서에 보내줘. 그리고 한 매, 요 2매 받았죠? 그래서 한 분은 자기가 갖고 있고 한 분은 이제 뭐 할 때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4개로 구성됐어. 한번 해봐. 등기 해봐. 한번 해보면 돼. 예, 요즘 카드 다 받죠? 예, 다 요즘 카드 받아요. 카드 받으나 현금 받으나 이거 다 나와줘요. 이게 있어요. 가서 등록 관청 다 보내주고 등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한 후 신고 갑시다. 요거는 뭐가 똑같다고요? 취득세 동일. 자, 여러분 보통징수 역시 뭐가 똑같아? 취득세와 동일. 됐어. 자, 그 다음에 141조 잠깐 볼까요? 양가로 1번은 뭐 저희가 볼 때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그러나 또 의도적으로 찍을 수도 있죠. 예. 양가로 2번 한번 잠깐 확인하고 합시다. 양가로 2번. 같은 채권을 위하여 부동산의 담보물을 뭐 할 때 여러분 추가하는 등기. 그래서 우리 이거 이미 아까 봤었죠. 이때 납세지는 어디랬죠 여러분? 예. 추가 담보할 때는 어디랬어요 여러분? 당초 처음 등록한 등기 등록한청 소재지랬죠. 아까 우리 몇 페이지 했어요 여러분? 131쪽에서 봤었죠. 131쪽. 맨 밑에 여러분 양갈 17번 있죠. 있어? 표시는 돼 있죠? 희한하죠? 예, 와서 보니까 또 표시는 다 돼 있네요. 예. 자, 똑같이 다시 여러분 141쪽 올게요. 자, 그러면 이때 얼마를 내야 될 거냐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럼 얼마 추가 담보니까 그냥 얼마 내라 그러면 6천원만 내란 얘기야. 6천원만. 이미 당초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서 뭐가 설정됐으니까 저당권 설정됐으니까 그에 대한 추가 담보니까 얼마 내라고 그러면 6천원. 자, 2번 부가세 별표 하나. 자, 등록면허세 납세문은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자 20%를 뭘 한 번 더 내고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는 거고 이때 납부라는 거에서 뭘 받은 게 있으면 감면을 받았잖아요. 그 감면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뭐로 내라고 하면 농어촌 특별세. 이때 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를 뭐라고 하면 부가세. 부가세는 무슨 가세야? 이중과세. 딱딱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답변이 안 나오면 여러분 우리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벌써 3월달 다 갔죠? 3월달 다 가서 4주째잖아 이제. 4, 5, 6, 7, 8, 9, 10. 금방이에요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 150쪽 재산세. 시험에 떨어지면 저처럼 됩니다. 인생이 피폐해야 되고요. 인생이 아니야. 주격 없냐. 그래서 시험은 그게 무슨 시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붙어야 됩니다. 그게 지상 명제입니다. 자, 재산세 몇 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3문제 예상합니다 그랬죠? 3문제. 예, 평균으로 3문제 정도 나와요. 물론 많으면 몇 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냐? 4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보통 4문제가 나올 때 뭐와 연결되냐? 종합부동산세와 연결돼서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연결되죠. 그래서 지방세인 보유세인 뭐고? 재산세. 국세 보유세 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때까지 해서 4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자, 갑시다. 재산세. 자, 재산세를 넘어온 순간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보유세. 보유세. 자, 150조 총설의 볼까요?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밑줄 쳐져 있어요? 예, 안 쳐지시면 밑줄 쳐야 돼. 그리고 뭐야 여러분 이게 부동산. 그렇죠? 보유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를 말한다? 토지, 건축물, 그리고 뭐를 별도로 구분한다 그러면 주택을 별도로 구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줄 선박과 항공기 여기까지가 우리가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이죠.
자, 동그라미 쳐져 있나요? 뭐 소유. 이게 보유세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보유세 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 소유에 대하여 그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바로 우리 뭐라 한다면 재산세란다.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세 내보는 게 꿈입니다. 예. 우리도 재산세 내봅시다. 우리 명의로. 아, 여러분은 참 내고 있구나. 저만 안 내고 있죠. 자, 재산세 성격 합시다. 성격. 제일 중요한 거 무슨 세, 여러분? 보유세죠. 그럼 보유세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얘는 매년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과세하는 게 보유세 특징이랬죠. 이때 정기적인 과세를 위해서 나오는 시간적 기준이 뭐랬어? 과세 기준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유세는 무조건 어느 현재로 과세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현재로 과세한다. 절대 놓치면 안 돼. 보유세면 과세 기준이야. 자, 2번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걸 자꾸 틀리는 분들이 많네, 이상하게. 2번은 재산세 과세 방법에 대해 재산의 소유적 인적사항을 고려함이 없이, 자, 밑줄 재산별로 개별 과세는 무슨 세, 여러분? 대물세. 밑줄 뭐야? 원칙이죠. 원칙은 재산별로 하나하나씩 따로 과세하라는 얘기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재산세 할 때는 합산하라, 개별 과세하라. 개별 과세, 물건별로 따로따로 과세하라고. 뭐. 이게 대원칙이야.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 딱 두 가지 뭐야? 별도 합산 과세 토지와 종합 합산 과세 토지. 여기 써져 있잖아. 뭐라고? 합산 과세라고 되죠. 합산 과세 토지는 얘들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는 무슨 세, 여러분? 대인세. 요거는 예외 규정이죠. 예외. 자, 요거 잠깐 다시 한번 여러분 설명드릴 테니까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갑돌이가 동일 시군, 즉 경기도 남양주시에 A 재산이 있고 B 재산이 있고 C 재산이 있어. 그래서 갑씨가 남양주 안에 A, B, C 재산 몇 개 갖고 있어? 3개. 자, 그거를 합한 가액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재산세를 여태 과세할 때 갑돌이 명의를 좀 몇 개 갖고 있지만 A, B, C 3개를 갖고 있을 때 재산세 때리라는 얘기야. 그럼 재산세 때리는 사람을 봐라, 물건을 봐라. 물건을 봐라. 이게 뭐야? 대물세. 그러니까 지금 갑돌이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권별로 하나씩 때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산세 몇 개 나오는가? 3개가 나오는 거죠. 3개가. 다만 갑한테 이걸 고지서를 보내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 다 누구 거니까? 갑 거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한 걸 그냥 한 장으로 끊어서 보내줘. 재산세 자체는 몇 개를 구분하지만 3개로 계산하지만 어차피 3장 따로 보내나 한 장 보내나 합해서 보내주나 다 누가 때린 거니까 남양주 시장이 때리니까 합해서 준다고. 근데 어쨌거나 재산세는 물건별로 어떻게 하라? 따로따로 가져라. 이걸 무슨 세라고 그런다 그러면 대물세. 대할 대자죠. 큰 대자가 아니라 대할 대자야. 그래서 물건에 대하여 부과된 거죠. 이게 원칙이야. 이게 대원칙이다고. 근데 만약에 이 A, B, C 재산 중에서 뭐가 있다면 별도와 뭐가 있다면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있다면 별도와 종합. 근데 여기서 써져 있어. 뭐라 써져 있어? 합산 과세 토지라고 적혀 있잖아. 아, 써져 있는데 왜 감을 못 잡지? 별도 합산 과세 하세요. 종합 어떻게 하라고? 합산 과세 하나 토지다고. 그럼 얘는 토지별로 과세라. 사람으로 보라. 사람 이거 다 누가 갖고 있으니까 갑. 그럼 여기 전체 줘야 돼서 때린 거죠. 전체. 이게 바로 뭐 여러분? 대인세죠. 그래서 대물세와 대인세 개념을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우리 취득세 등록세는 다 뭐였어요, 여러분? 취득세 등록세는 다 뭐예요, 여러분? 대물세였단 말이야. 그냥 취득하면 여러 개 취득했다? 그럼 그냥 여러 번의 취득해서 따로따로 과세라고. 등록세는 여러 번의 등기가 이랬다? 따로따로 과세라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는 다 무슨 세율이 나왔고? 비례세율.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 누진세율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재산세는 대물세가 원칙이야. 그래서 다 비례세로 과세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근데 예배가 딱 하나 있어. 예배가 바로 뭐야 여러분? 별도와 종합 합산 과세하는 거죠. 얘들 누구별로 합산하라고요? 소유자별로. 근데 어디 거만 합산하는 거야? 어디 거만? 남양주시에 있는 거만.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니까? 시장이 부과하는 거잖아. 시장이니까 자기 바운더리 안 있는 것만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구리시장이 구리시했다. 그럼 구리시에 있는 거 누가 과세하니까? 구리시장이 과세하잖아. 구리시장이 때리잖아. 그 재산세 항상 무슨 단위로 과세한다 그러면 시, 군, 구 단위로 과세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잡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자, 재산세를 나타낸 또 중요한 말 나왔죠. 뭐 여러분 밑줄 수익세 또는 뭐 여러분 응익과세. 수익세 또는 응익과세 요거는 어디에서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재산세에서만 나오는 말이야. 그러면 저거 취득세와 등록면세 무슨 과세였어? 응능과세였죠.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에서는 응능과세 원칙이 있어. 응능과세 원칙. 재산세도 무슨 과세 원칙이야? 응능과세 원칙인데 여기에 일부 저 별도 합산과세 또 종합상과세는 뭐야 여러분? 응익과세 란 말이 나오는 거고 또 재산세는 무슨 세 성격을 띠고 있다 여러분? 수익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수익세. 그래서 요 응익과세 또는 수익세란 말은 어디에서만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재산세에서만 나와야 되는 말이다고. 취득세와 등록면세 무슨 과세이기 때문에 응능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절대 이 말이 못 나오죠. 자, 151쪽 갑시다. 과세권자 갑시다. 과세권자. 자, 재산세는 누가 때리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 밑줄 납세지 관할 누구 그랬어요 여러분? 시군구 밑줄 시군구. 취득세는 특강도, 등록면세는 도구. 근데 재산세 누가? 시군구. 이런 것 좀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모든 지방세 나오는 누가 여러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있죠. 여기까지만 보라고 그랬죠? 단서는 절대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단서는 왜 시험에 안 나오냐? 이거는 서울특별시 한해에서만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전국구를 대상하는 시험에서는 물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우린 경기도인데 뭘 서울특별시 알 걸 알아야 할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 재산세는 다음에 납세지를 가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데 여기 납세지일 때 보시면 여러분 토지 건축물 주택 묶여 있어야 되겠죠? 토지 건축물 주택 묶여놓고 뭐라고 적혀있어? 부동산. 자, 마무리합시다. 부동산에 대한 납세지는 예외 이시 없이 무조건 어디야 여러분? 소재지죠. 소재지. 옆에다 적어. 예외 없어? 절대 주소지를 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걸 출제를 살 때 여러분 자꾸 얼른 몰고 가. 주소지를 몰고 갈 거야. 이리 와. 그럴 거야. 그럼 그걸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무조건 부동산은 어디야 여러분? 소재지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박스 밑에다 당구장 표시해놨죠. 뭐를? 시, 군, 구를 달리하여 여러 것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도 지방세는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소재지죠. 근데 이걸 국세에서 물어봤다면 어디로 가야 돼? 그때는 주소지. 그러니까 어디서 물어봤는지를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지방세에서 물어봤는지 국세에서 물어봤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선박과 항공기 묶여져 있어요? 네, 선박과 항공기 묶거나 그 앞에다 적어. 뭐야? 동산이죠. 아까 토지 건축물 주택은 뭐였는데? 부동산이었는데 선박과 항공기는 뭐냐면 동산. 얘는 움직여 못 움직여? 움직이죠. 따라서 이때는 자 보죠. 납세지. 선박이 있다는 선박법에 따른 어디야? 밑줄 밑줄 쳐? 그렇죠? 선적항 소재지. 선적항 원래 선박 등기부에 기재된 장소라 또는 체류하는 장소를 말했죠. 다만 선적항이 없다. 그럼 어디로 간다? 밑줄 정개장 소재지. 정개장이 뭐야? 배 대는 곳 항구야 항구. 근데 정개장이 일정하지 아니할 때 이때는 어디로 가는 거야? 밑줄 소유자 주소지를 가죠. 얘는 동산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장소가 확정이 안 되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 주소지를 가죠. 근데 우리 아까 위에 토지 건축물 주택은 주소지가 있어 없어? 없다. 지금 그 얘기죠. 항공기 볼까요? 항공기 등록업무에 기재된 어디라면 밑줄 정치장 소재지죠. 등록업무에 기재된 주체류 장소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때는 어디로 가? 마지막에
소유자 원료가 주소지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 선박과 항공기는 동산이다 보니까 장소가 확정할 때 마지막 원료가 주소지. 근데 부동산인 토지, 건축, 주택은 절대 주소지가 나와 못 나와? 못 나오는 거죠. 예,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문자 별표 3개 10번께 표시를 했나요? 별표 돼서 예, 요거 조금 10분 쉬었다 갑시다.